측정 전에 내 측정을 하고자 하는 뭐 게이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설치를 해놨죠. 요거만 다이얼 게이지입니다. 여기 부분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마그네틱 전자석, 그러니까는 온 오프에 따라서 내부에 여기에 자석이 마그네틱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석이 되기도 하고 자석이 또 안 되게도 만들어주는 요 받침 스탠드죠. 그래서 마그네틱 스탠드가 한 세트로 이루어지는 요 게이지를 갖다가 우리는 다이얼 게이지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100분의 1mm짜리 게이지예요. 제가 측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상세하게 보여줄 텐데, 요 안에 보면은 1mm 단위의 문금이 하나 자그맣게 있고요. 바깥에 있는 문금이 100개의 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칸당 0.01mm의 문금이라는 게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1000분의 1mm짜리 다이얼 게이지도 있고 그러지만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이지는 100분의 1mm짜리 문금 하나당 100분의 1mm니까 0.01mm짜리 게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측정용 바가 있죠. 이 측정용 바가 상하로 움직인 거리가, 직선 거리가 다이얼의 문금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우리가 시험 문항에 보면은 캠 축의 휨, 그 다음에 크랭크 축의 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캠 축이 나올 수도 있고 크랭크 축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양쪽 다 공통이 있어요. 측정 전에 반드시 크랭크 축도 가운데라고 하는, 보세요. 요 부분이 직선 상태죠. 이렇게 5군데가 있네요. 4실린더짜리 크랭크 축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놓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3번째가 센터가 되겠죠. 그 다이얼 게이지는 당연히 요 3번째에다가 설치하시면 되는 거고, 중심에다 설치하셔야 되고, 캠축에서도 가운데 센터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물론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보러 설치를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지금처럼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 설치를 할 때에는 중심부에다 설치를 하는데, 다이얼 게이지 측정바는 반드시 축과 측정바가 이렇게 직각으로 설치가 돼요. 이렇게 기울어졌거나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직각으로 설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측정바를 기울어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얘는 지금 거의 직각으로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원래는 손문금을 얘 누르는 대로, 누르면 움직이죠. 이렇게 바늘이 누르는 대로 해가지고 손문금도 원래는 0을 잡아야 돼요. 근데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는 제가 바깥 문금만 0을 잡을게요. 이렇게. 예, 0을 잡았어요. 그리고 내가 회전을 시키고자 하는 곳에다가 마킹을 이렇게 하나 해주는 게 좋아요. 시작점을 이렇게 마킹을, 예. 한 바퀴를 돌면은 얘는 0에다 맞췄기 때문에 크랭크 축이든 캠 축이든 정확하게 0에 다시 와야 되겠죠. 내가 한 바퀴를 돌렸는데 0이 안 온다는 얘기는 게이지가 0점이 안 맞거나 설치가 잘못된 거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시작하기 전에 0점을 맞추고 측정용 바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마카펜 등으로 표시를 살짝 해놨어요. 360도를 회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여러분은 360도 움직이면서 바늘이 총값, 뭐 마이너스로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올 수도 있고 플러스로 갈 수 있어요. 그 총값을 읽으셔야 돼요. 얼마나 읽는다? 마이너스로 올 수도 있고 플러스로 갈 수도 있죠. 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체 움직임 총값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1을 해야 돼요. 축의 힘은. 자, 왜 그런지 측정이 끝나고 칠판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0점 세트 다 됐어요. 360도 돌려볼게요. 자, 문구를 보면서. 마이너스로 거의 두 칸까지 갔다가, 약간 0점이 안 맞았죠? 다시 해볼게요. 다시 여기다 놓고, 자, 다시 돌려볼게요. 한 칸만 갔다가, 한 칸만 다시.
약간 요즘 안 맞으니까 그냥 한 칸만 정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거는 설치가 조금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칠판을 잠깐 보면은요. 칠판을 잠깐 보면은 여기가 0 그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1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그래서 눈금 자체가 기본적으로 10 이렇게 돼 있고 또 하고 이쪽도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90이에요. 10, 20, 30, 40, 50, 60, 70, 80, 90 0이에요. 저희 다이어그램은 뭐 한 칸이 0.01mm예요. 200년을 하니까 100칸이니까는 1mm가 되는 거예요. 근데 측정을 해봤더니 이 게이지가 0에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한 칸 반. 그러면은 총 움직이니까 한 칸 반이죠. 한 칸까지 한 칸이 얼마라고 했어요? 0.01이에요. 반 칸은 얼마예요? 그러면 5가 되겠죠. 그래서 총 움직인 값은 0.015mm가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어려우시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얘가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한 칸 잡고 이렇게 세 칸 같아요. 그럼 총 몇 칸 움직인 거예요? 네 칸 움직였죠? 네 칸 움직이면 한 칸에 0.04니까는 0.01이니까 한 칸에 4칸이니까 0.04mm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답을 쓰느냐, 측정값을?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 나누기 반드시 크랭크 축의 힘이나 캠 축의 힘은 반드시 총 움직이니까 나누기 2를 해가지고 얼마나 나오고 최종적인 답은 얼마나 나왔나? 0.02mm로 답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유는 왜 그러느냐? 축이 정상이었는데 좀 휘어졌대요. 이렇게 휘어졌대요. 뭐 과장을 하면 이렇게 휘어지면 차 갖다 버려야 되겠죠. 근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보세요. 중심선.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그렇죠? 얘가 360도에서 나면은 얘는 아래쪽에가 있지만 회전을 하다 보면은 위로 이렇게 올 수 있죠. 위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측정한 거는 뭘 측정한 거예요? 총 움직임 값이니까 이걸 다 측정한 거예요. 이거를 다 측정한 값이 바로 0.03이라는 얘기예요. 아래로 내려갔을 때 오목해서 붙었겠죠. 다이어그램을 설치한 곳은 타켓을 한 곳은 한 곳이니까 슈퍼맨이 아니라면 어디다 설치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갔을 때 위로 갔을 때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0.03이라는 게. 근데 힘은 수평에서부터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평에서부터. 그래서 전체 움직이는 거 수평 기준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걸로 반드시 측정값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분량이 나왔어요. 규정값을 벗어났어요. 분량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캠축이었다. 캠축 교환 후 재정비. 만약에 크랭크축이었다. 크랭크축 교환 후 재정비. 휘어진 거를 깎아내볼 수가 없어요. 신품으로 교환 후에 재점검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게 크랭크축이나 캠축이나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측정을 하는 수에는 반드시 수평에서부터의 휘임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 볼로 오목, 위쪽으로 볼록한 전체값이 나오기 때문에 반을 딱 잘라서 기준을 잡아서 나누기 2를 해서 확인해 주신다는 얘기. 자, 휘임은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측정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요. 헤드 변형도라는 거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헤드 변형도. 여기 지금 실린더 헤드가 이렇게 딱 나와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실린더 헤드는 평평한 거죠? 기본적으로. 실린더 헤드 측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직경도 자라고 하는 아주 정밀한 고든자가 있어요. 고든자인데 똑바로 평면이 된 자예요. 이걸 우리는 직경규 자라고 합니다.
그럼 직경 기장은 어떻게 하느냐? 약간 카메라 각도를 내려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헤드 이제 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요 면에 이물질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측정을 할 때에는 측정 전에 특히 헤드 같은 경우는 가스캔 같은 경우가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니까 제 얼굴이 잘리죠? 저도 이제 약간 좀 숙여서 할게요. 잘 먼저 닦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측정주, 자, 보존자와 뭐가 필요하느냐? 틈새 간극을 측정할 수 있는 게이지, 시크니스 게이지 또는 디크니스 게이지라고 합니다. 이 시크니스 게이지 눈금을 잘 보세요. 자, 이거 하나 떼서 제가 볼게요. 위에 .010 나오죠? 점이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0.25mm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단위는 미리, 위에 단위는 인치 단위예요. 1인치는 몇 cm? 1인치는 2.54cm. 위는 인치, 아래가 미리. 대부분 시험은 미리 단위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눈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야, 이거 보니까는 간극 게이지가 무지막지하게 많잖아요. 그죠? 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이거를 내가 다 찾아야 되느냐? No. 시험에 이런 게 많이 보면은요, 여기 잠깐 한번 봐주시면은, 칠판 보이시죠? 이제 수임 설명을 했던 거고, 헝겊은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시간을 또 많이 뺏으면 안 되니까는. 자, 우리가 실린더의 변형도 규정값을 예를 들어가지고 얘는 변형도 되면 안 돼요. 그냥 평면이에요. 이건 0인 거예요. 즉 헤드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자리 딱 되면은 이 사이에 틈새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0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잘못된 원인에 의해 가지고 틈새가 만약에 벌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틈이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얘기죠. 요 사이에 가장 큰 틈을 찾는 거예요. 자를 세우고 옆에다가 찔러놔가지고. 그래서 얘는 당연히 0인데 한 대 때만 줘줄 거예요. 얼마로? 0.2mm 아니면 0.02mm 2예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대값을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요 틈새 게이지를 사용할 때 여기 있는 거를 뭐부터 찾아야 되느냐? 얘부터 찾는 거예요. 0.02에 가장 가까운 것부터 찾는 거예요. 그리고 틈새 게이지는요, 다 빠져요. 2장 이상씩 겹쳐서 쓸 수 있어요. 단 겹쳐서 쓰는데 게이지가 들어갈 때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게이지를 사용할 때에는 수평되게 들어가야 돼요. 수평되게. 이렇게 힘을 받아서 들어가면은 틀린 값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시험장에서 규정값이 주어지면은 규정값인 거를 먼저, 만약에 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0에서부터 0.2mm 이내에 한계값이 주어졌지만 또 어떤 경우에 틈새 게이지를 우리가 디케이스 게이지를 쓸 때가 있을 때 0.03에서 0.04mm다. 그럼 0.03을 먼저 찾는 거예요. 또는 0.04mm에 가장 가까운 것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걸 찾지 말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0.02다 그러면 제가 0.02mm를 한번 찾아볼게요. 0.4 굉장히 가볍고요. 0.02mm는요. 여기 한계에서는 0.04가 그래도 가장 낮은 값이니까 저 한계값을 0.4mm로 제가 바꿀게요. 0.4mm. 그럼 얘를 놓고 어떻게 측정하느냐? 측정기를 6번 넣는 거예요. 6번. 이렇게 한 번. 냉각수 구멍이나 오일 구멍 피해서 한 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되셨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5번, 6번 이런 식으로 놓고
그럼 각각의 한 발을 놨을 때 어떻게 되느냐? 구멍자리 피해서, 냉각수나 오일 구멍자리 피해서 한계값 게이지를 갖다가 찔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반드시 수평으로 넣는 게 좋아요. 수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3군데 이상씩은. 자, 다시 한 번, 2번, 3번, 4번. 요거도 놨을 때 구멍자리 피해가지고 한 번, 또 와서 한 번, 2번, 3번 정도는 눌러봐야지. 또 대각선으로 눌러. 그래서 여기도 끝에 하나, 요 각각의 끝에 들어가려다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불량이 되었어. 얘는 안 들어가고 걸려서요. 얘도 안 들어가요. 얘는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요. 대부분이 헤드의 변형이 왔을 때에는요, 이 엣지인데 끝단에 각진 데는 휘어지기 어려워요. 얘도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휘어지기 쉬운 곳은 가운데 쪽이 휘어지기가 쉽겠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측정할 때에는 가운데 위주로 측정을 해보는 게 하나의 요령이고, 또 하나는 대부분 시험을 본다고 그래가지고 헤드가 변형이 되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라인더로 일부러 홈을 만들어. 거기가 측정값이 나오게. 그래서 처음에 홈값으로 닦거나 그럴 때 어느 특정한 부위에 그라인더 같은 데로 가려놓은 데가 있는지, 망치로 때려서, 그것도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죠. 망치로 때려가지고 찌그러뜨린 데가 있는지 그 부위를 확인을 해서 촉감으로 만져봐가지고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노리면 된다. 그러나 원칙은 저 그림에다가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것처럼 실린더 헤드가 이렇게 직사각형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연소실들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 가생기에다가는 냉각수가 오르는 포트나 아니면 엔진룸이 오르는 포트와 같은 구멍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경 규정하는 6번, 1번, 2번 그런 구멍들을 피해서 3번, 4번 대각선으로 5번, 6번 정도를 대놓고 각각의 한 요소, 두 요소, 세 요소, 한 요소, 두 요소, 세 요소 이상 찔러봐서 가장 간격 게이지가 뒷구멍에 들어가는 위치를 찾으시면은 헤드 정도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많은 친구들이 우리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직업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 간격이 정확한 간격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너가 찾은 게 맞아?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네가 찾은 게 왜 그 간격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빡빡한 느낌이 나요. 빡빡한 느낌이 나면은 그 간격이에요. 그게 간격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요, 제가 눌러봤을 때에 빡빡, 옆에 있는 친구가 눌러봤을 때 뻑뻑,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눌러봤을 때 푹푹, 기타 느낌을 우리가 측정해서 느낌으로 표현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찾은 값이 정확하다라는 기준은요, 이 게이지의 디피니스 게이지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수치가 있죠. 여러 수치가 있잖아요. 2개 이상 조합할 수도 있지만 조합하지 말고 각각의 가지고 있는 수치 중에서 내가 이게 맞다, 그럼 그 위의 수치는 안 들어가야 돼요. 빡빡 뻑뻑이 아니라 내가 이게 확실하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 디피니스 게이지에 있는 수치들 중에서 내가 찾은 건 위의 값이 있겠죠. 그 위의 값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감독위원이 그 위의 값을 넣어봤더니 뽁뽁 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난 잘못 찾은 거야. 게이지는 정확히 해야 돼요. 내가 찾은 건 위의 값이 안 들어갔을 때 내가 찾은 게 맞다. 빡빡 뻑뻑 아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 측정할 거는 플라이드의 런아웃을 측정을 할 겁니다. 일단 플라이드의 런아웃을 측정하기 전에 조금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에 측정했던 이제 크랭크 축이나 캠 축의 힘은 캠 축의 힘이나 또는 크랭크 축의 힘이나 똑같죠. 그래서 얘는
총 움직임 값에 다이얼 게이지가 움직임 값이죠. 자, 총 움직임 값에 나누기 2를 해서 판정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플라이의 런아웃이나 아니면 우리 세이지 파트에 보게 되게 되면요, 디스크, 바퀴를 붙잡아주는 디스크의 런아웃, 이 런아웃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측정할 때는 나누기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총 움직임 값으로 판정을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 플라이휠에서 가장 바깥쪽, 축하고 밀어주는 데에서 가장 먼 쪽으로 다이얼 게이지를 특정한 부위에다가 설정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플라이를 잘 보게 되면요, 플라이에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원판을 주조로 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플라이를 만들었죠. 주조를 해서 손으로 녹여서 거기에 가운데 플랜지 부분에 볼트 자리를 다 가공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 바깥에다가 열방음식으로 해가지고 일체로 만들지 않고 따로 우리가 스타팅을 할 때에 스타팅 모터, 기동전동기의 P형 기어가 처음에 엔진을 시동을 하기 위해서 플라이휠에 링 기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링 기어를 기본적으로는 따로 만드는 주조로 해서 이렇게 도는 모양이겠죠. 그리고 기어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를 여기다가 열방원으로 200에서 300급수 이상의 고열로 열 터치로 가열을 해가지고 쇠가 열을 받게 되면 팽창하죠. 그때 여기다가 열방원으로 박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링기어를 일체형이 아니죠. 그 두 가지의 요소가 하나로 열방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회전 운동을 할 때에 밸런스가 안 잡히게 되게 되면은 띵띵띵띵띵 하죠. 제가 플라이를 회전 운동을 시켜봤더니 정상적인 경우에는 티가 안 나게 제자리에서 회전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은 밸런스가 안 잡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띵띵띵띵 띵띵띵띵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거를 측정하는 게 바로 런아웃이에요. 세이지 파트의 디스크라고 하는 요소도 회전 운동을 할 때에 밸런스가 잡혀져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제자리에서 회전 운동을 하겠지만은 결국은 밸런스가 잡히면 이렇게 제자리 운동을 하겠지만은 밸런스가 안 잡히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이 움직임 총값이 런아웃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이 런아웃이 불량하다 그러면, 또 바퀴의 런아웃이 디스크가 불량하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또 회전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총값을 우리는 런아웃의 값이다 라고 판정의 값으로 기준을 잡아주죠. 아시겠죠? 축의 힘은 수평에서부터 기준을 잡는 거고, 런아웃은 전체 안쪽 바깥쪽으로 떨리는 요 값을 우리는 런아웃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런아웃을 측정을 하는데, 원래대로 하자 그러면은, 자, 이제 플라이 쪽을 잠깐 보고요. 여기가 플라이이고 요 끝단이 링기어가 되겠죠. 이 부에다가 저는 다이얼 게이지를 제가 측정을 해놨는데, 다이얼 게이지를 원래는 최바깥에다 설치해야 돼요. 또는 이쪽에다 설치하기가 어려우면 이쪽 면에다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요 링기어 부분에다가. 아니, 요 끝단, 플라이의 요 끝단에다 설치해야 돼요. 왜? 이 플라이 휠은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개를 갖다가 열감으로 만들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밸런스를 한번 확인을 우리가 해보니까는 무게평형이 안 잡혀. 그러면은 무게평형이 안 잡힌다고 거기다가 쇠를 갖다가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릴링을 해가지고 깎아내, 무게를. 그래서 밸런스를 잡아놨기 때문에 연에 보면은 홈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는 수동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는, 클러치 디스크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갖다가 클러치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돌기, 천연 부위들이 꽤 있어요. 거기를 피해서 전체 360도 회전을 할 때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면을 찾아서 최대한 바깥쪽에다가 런아웃을 설치를 해가지고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측정을 할 때 제가 일단
설치를 해놨어요. 0.5 정도 맞췄고, 그리고 항상 시작할 때에는 360도를 돌리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는 다이얼 게이지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다 이렇게 마킹을 하나 해줘서 360도가 도는지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돌린다고 해가지고 플라이를 돌리면 안 돼요. 플라이를 돌리게 되게 되면은요, 플라이를 돌리는 곳에 힘을 주게 되면은 여기서 변형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플라이의 런아웃 측정을 할 때는 반드시 크랭크 축을 회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크랭크 축을 회전하기 위한 이렇게 소켓하고 라치 핸들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설치되어 있는데 눈곱을 보면서 360도 돌리는 거예요. 표시를 해놨으니까 총 움직임 값을 읽으시면 되는 거죠. 자, 회전하죠. 이거 제가 3칸 정도 내려왔고요. 마이너스도 한 2칸 갔네요. 그리고 5인치가 됐어요. 그러면은 바늘이 움직이는 총값이 플러스로 3칸, 마이너스로 3칸, 5칸 움직였는데요. 한 칸에 얼마 정도라고 얘기했죠? 한 칸에 0.01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측정할 때에는 플러스적으로 한 3칸 정도, 하나, 둘, 3칸 정도, 마이너스적으로는 2칸 정도, 이 정도. 요거 움직임 값이 총 움직임 값이 되는 거죠. 5칸 움직였으니까는 한 칸당 0.01mm니까는 0.05mm가 런아웃 값으로 지금 측정이 완료됐습니다. 이 0.05mm가 정상이다, 규정값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정의 야후 판정하고 정비비 조치사항 없음이라고 판정을 내리시면 되고, 만약에 런아웃 값의 측정값이 규정값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플라이휠 신품 교환 후 재점검 또는 플라이휠 새걸로 교환, 이렇게 정비 및 조치사항에다가 답안을 써주셔야 되겠죠. 이해가시죠?